오늘은 어깨 통증의 원인과 맞춤 치료법이라는 주제로 어깨 관절 건강의 모든 것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정형외과 전문의 천승희 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천승희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어깨 통증의 원인과 맞춤 치료법 시작하겠습니다. 오십견 말고도 다양한 질환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맞습니다. 오십견이라고 하는 이제 유착성 관절낭염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석회성 건염이 있고, 네. 그 밖에 이제 크게 아울러서 회전근개 병증, 회전근개 파열, 회전근개 부분 파열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제 큰 특징이 팔을 올릴 때 아픈 큰 특징이 있고요. 네. 보통은 이제 어깨 외측의 앞부분 이 오. 아픈 게 큰 특징이고, 네. 심한 분들은 이제 팔꿈치까지 뻗치는 통증도 있으십니다. 네. 네. 보통 이제 특정 각도에서 아프시고 앞으로 올릴 때 아프신 분들이 대다수긴 하지만 옆으로 들거나 뒤로 돌릴 때, 그다음에 안전벨트를 매거나 혼자 옷 입고 벗을 때도 힘들다고 하십니다. 네. 아픈 쪽으로 눕기만 해도 아프고, 큰 특징이 이제 밤에 나이트 페인이라고 하는 밤에 이제 통증이 좀 심해서 깨고 네.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호전도 되면서 악화를 반복하면서 점차 진행하는 게 이제 어깨 질환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고생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떤 치료를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치료라는 게 이제 바로 수술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네. 다 스텝 바이 스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오셔서 만약에 보존적인 치료들, 뭐 휴식이라던가 약물 치료, 물리 치료, 도수 치료, 주사 치료, 체충격파 이런 비침습적인 것들을 먼저 해보고요. 네. 이제 비수술을 할지 아니면 진짜 내시경 수술을 할지는 정밀 검사를 해보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네. 네. 그래서 만약에 수술할 정도가 아니고 비수술로 어깨 치료를 한다고 하면은 더 핌스라는 치료를 해볼 수 있고요. 더 핌스요? 예, 네. 맞습니다. 더 핌스는 이제 핌스에 더한다고 해서 이제 더 핌스라고 하고요. 네. 핌스는 기존의 이제 치료인 플루로세라피의 P와 인트라머스큘라 IMS의 합성으로서 PIMS, 핌스라고 하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수압팽창술, 석회 분쇄 흡인술, 그다음에 축소 봉합술, 그다음에 골수 자극술을 더해서 더 핌스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비수술로 해결이 되면 이제 해결을 하면 좋은데, 네. 아예 이제 완전 파열이 된 경우에는 내시경 수술을 해야 됩니다. 네. 내시경 수술은 만약에 끊어진 지 얼마 안 됐다, 그럼 본인 힘줄 내시경으로 회전근개 봉합술을 바로 해보고요. 끊어진 정도가 너무 심하다 그러면은 상부 관절낭 재건술, 네. 아예 이제 파열도 됐고 관절에도 이제 염증이 생겨서 이제 관절염이 너무 심하다 그럼 역행성 인공관절 치환술까지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먼저 이 더 핌스 치료가 궁금해지네요. 저는 이름이 조금 생소해요. 어떤 치료법인지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더 핌스는 핌스에 더한다는 의미로 더 핌스 치료라고 하고요. 네. 핌스는 이제 기존의 치료 많이 하던 프로로테라피의 증식 치료와 그다음에 인트라머스큘라 스티뮬레이션의 근육 내 자극 치료가 이제 합쳐진 합성어로 PIMS라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더해서 수압팽창술, 그다음에 석회 분쇄 흡인술, 그다음에 골수 자극술, 그다음에 축소 봉합술을 더해서 더 핌스 치료라고 합니다. 영상을 보시면은 이제 정밀 검사는 이미 다 했고 진단도 다 나온 상태에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비수술 치료이고 회전근개 인대 힘줄이 약해진 부부에 이제 프롤로테라피를 치료를 하고요. 석회가 있다면 저렇게 석회도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장 핵심 치료인 이제 관절낭 부분에 유착이 된 부분을 수압팽창술을 이용해서 확장을 시키게 됩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끝나면은 이제 다 끝이 아니고요. 네. 여기서 이제 근육이 이제 경직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근육을 자극을 해야 됩니다. 그때 영상 장치를 보면서 미세한 플런저 바늘로 이제 근육을 자극을 하게 됩니다. 펌핑이 네. 되고 그러면서 이제 회복이 되죠. 그러고 나면은 이제 최종적으로 어깨를 편하게 이제 쭉 올리게 되는 게 치료의 마무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영상을 보니까 정말 다양한 치료들이 합해진 그런 종합적인 그런 시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양한 질환들 중에서 먼저 오십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가장 흔한 질환일 것 같은데 정확히는 어떤 질환이죠? 정식 의학 명칭은 이제 유착성 관절낭 염증이라고 합니다. 네. 말 그대로 아프고 굳어가지고 안 움직이면서 관절낭 부분이 굳게 되는 걸 말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정상은 관절낭 부분이 넓게 이제 아래쪽으로 축 늘어진 것처럼 잘 보이는데, 네. 오십견 그림 같은 경우에는 유착이 되면서 짧아지기 때문에 관절낭 부분이 축 늘어지지 않고 오히려 공간이 좁아지게 됩니다. 보통은 이게 통증기랑 동결기, 해빙기를 거쳐서 이제 해소가 되면서 자연 치유가 되는데요. 네. 이 동결기가 좀 오랫동안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기저질환 같이 이제 당뇨나 갑상선 질환 같은 게 있으면 좀 더 길어지는 경우도 많다고 네. 하고요.
이렇게 되면서 오는 게 이제 오십견이라고 하고, 여기에서 끝나면 다행인데 여기서 이제 회전근개 파열이랑 석회성 건염이 동반되면서 또 오십견이 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환자분들은 어떤 치료법이 있을까요? 우선은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게 이제 더핌스 수압 팽창술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말 그대로 관절낭이 이제 수축되고 유착된 거기 때문에 거기다가 수압 팽창 용액을 주입시켜서 운동 범위를 회복하고 유착을 제거해서 통증 및 경직된 것을 해소하는 주사 치료 요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진단은 다 떨어진 상태고 네. 이제 관절낭 부분이 저렇게 좁아지고 유착이 된 거를 확인을 하고 이제 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이제 확인이 된 상태에서 가동 범위도 제한이 동반됐다. 그리고 정밀 검사를 통해서 관절도 유착이 돼 있고 공간이 좁아져 있다면은 초음파를 보면서 이제 그 관절낭 부분에 타겟팅을 해서 팽창 용액을 주입을 천천히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관절낭이 늘어나게 되고요. 염증으로 인한 유착도 제거가 되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하면은 이제 치료 전이랑 후랑 했을 때 가동 범위 회복이 이제 크게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수압 팽창술의 원리까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 있으면 소개 좀 해주세요. 67세 남성이셨고 이분이 오시게 된 거는 이제 왼쪽 어깨가 아프고 안 움직인다고 오셨고요. 왼 팔꿈치까지 저린다고 하셨고 네. 뒤 돌리는 자세, 뒷짐지는 자세도 잘 안 된다고 해서 오셨습니다. 네. 처음에 저희 병원에 오기 전에 의원급들에서 이제 주사치료, 충격파, 물리치료 같은 보존적인 치료들을 다 했지만 일시적으로 잠깐 뭐 한 달 호전됐다가 또 다시 아파지기를 반복해서 오셨던 분이십니다. 네. 빨간색 화살표처럼 이제 관절낭 부분에 유착이 되고 공간이 이제 안 생긴 까맣게 이제 막혀 있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더핌스 수압팽창술에 맞는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고 시행을 하고 나서는 시술 후에는 이제 파란색 화살표처럼 관절낭이 길이 넓어지고 늘어나 있고요. 네. 공간도 확보가 된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환자분도 마찬가지로 왼쪽 어깨가 처음에는 90도도 될랑 말랑이었는데 이제 150도, 160도까지 넘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네, 두 번째 분은 이제 좀 젊은 분이셨고요. 46세 남성이셨고 이분은 좀 특징적인 거는 테니스를 좀 좋아하셨던 분이십니다.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제 우측 어깨가 아프고 뒷짐지는 자세가 안 됐고 역시나. 네, 팔을 뻗을 때도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도 이제 운동 좀 심하게 하고 나서 아파가지고 이제 보존 치료 했는데도 좀 나았다가 이번에는 또 계속 아프고 그 기간도 오래돼서 오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술 전에는 이제 뒷짐지는 자세가 엉덩이 정도밖에 안 되고요. MRI를 찍었을 때 화살표 방향에 표시된 것처럼 관절낭이 다 유착돼서 공간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핌스 수압 팽창술을 시행하였고요. 시술 후 MRI에서 보면은 파란색 화살표처럼 공간이 이제 하얗게 늘어난 관절낭 공간이 확보가 되었고요. 네. 시술 후에는 엉덩이까지밖에 안 됐던 게 이제 등, 허리 위까지도 올라가게 되면서 환자분도 만족해 하셨던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치료 사례들도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개인의 증상이나 정도에 따라서 치료 효과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이번에는요, 석회성 건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석회가 쌓이는 질환이다. 이 정도는 알고 있는데 정확히 어떤 질환이죠? 정확히는 이제 석회성 건염이거든요. 네. 회전근개, 회전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건에 석회가 낀 겁니다, 말 그대로. 보통은 이 석회가 꼈다고 다 아프진 않고요. 네. 그리고 그냥 우리 정상인 아무 안 아픈 분들도 일시적으로 생겼다가 휴지기를 거쳐서 흡수가 되면서 보통은 그냥 사라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생성기 때는 약간 밀가루처럼 말랑말랑한데 휴지기가 되면서 분필처럼 이제 초크 타입이라고 분필처럼 딱딱해지고 네. 흡수기 때가 정말 아프거든요. 이제 치약처럼 이제 약간 딱딱하진 않고 물도 아닌 딱 그 애매한 상태가 되면서 이때 흡수기 때가 정말 많이 아파하십니다. 거의 뭐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로 이제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휴지기 때는 늘 불편하고 아프고 네, 네. 통증이 이제 자주 재발하는 게 좀 큰 특징입니다. 그럼 이런 환자분들은 어떻게 치료를 받으면 좋을까요? 더핌스 석회 분쇄 흡인술을 해볼 수 있는데요. 네. 이제 검사를 통해서 이제 석회가 건에 낀 거는 확인을 한 상태고요. 네. 이제 저거를 이제 정밀 초음파를 보면서 되게 조심스럽게 제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옆부분은 다 정상인 힘줄들이기 때문에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타겟팅을 해서 하나하나 조금씩 떼더라도 천천히 떼야 됩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석회를 제거하고 나서는 힘줄 내에 빈 공간이 생기고 여길 그냥 가만히 두는 게 아니라 콜라겐이나 아니면은 이제 프롤로 테라피 같은 걸 치료를 해서 이제 거기를 회복하게 하는 게 큰 특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석회성 건염도 치료 사례 있으면 소개 부탁드려요. 네, 48세 여자분이십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우측 어깨가 이제 갑자기 너무 아파서 움직이기 힘들다고 하셨고 가만히 팔을 내리고 있으면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네. 옆으로 들 때 가장 아프고 다른 자세에서 할 때마다도 계속 아프셨던 분이십니다. 네. 석회성 건염으로 진단을 받고 충격파를 했는데 오히려 더 아파가지고 이제 오셨던 아이고. 분이십니다. 네. 이미 스테로이드 주사까지 한번 맞으셨던 분이신데 뭐 2, 3일 괜찮다가 다시 아파가지고 이제 빨리 오셨던 분이십니다. 네, 너무 걱정이 심하셨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시술 전에 보면은 다행히 이제 회전근개 파열까지는 동반을 안 하고 다행이네요. 석회만 이제 껴있는 상태라서 이제 더핌스 석회 분쇄 흡인술을 해서 저 석회를 제거를 하고 나서는 네. 오른쪽 그림처럼 이제 거의 왼쪽에 비해서 팔도 들지도 네. 못했는데 되게 편하게 들고 이제 팔도 그리고 이제 사위분께서도 저한테 치료를 받으셨던 분이십니다. 네. 65세 여자분이셨고요. 좌측 어깨가 이제 아파서 움직이기 힘들어서 내원을 하셨고요. 이분도 마찬가지로 이제 밤에 잠을 못 자는 나이트 페인이 있었고 옆으로 눕지도 못하는 상태로 오셨습니다. 네, 네. 이제 의원급에서 이제 석회성 건염으로 진단을 받았는데 이 통증이 너무 심하고 사이즈도 크니까 수술을 해야 된다고 했지만 이제 환자분께서는 아프긴 아픈데 수술을 안 할 수 있는 이제 비수술적인 방법이 없나 이제 찾다가 이제 저희 병원까지 오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엑스레이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이즈가 큰 이제 석회가 확인이 되고요. 네, 너무 크네요. 네, 이제 사이즈가 많이 컸습니다. 그래서 회전근개도 파열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정밀검사 MRI상 파열은 이제 동반은 안 됐고 네. 석회만 껴있던 케이스였습니다. 네. 그래서 더핌스 석회 분쇄 흡인술을 시행하였고 시술 전에는 왼쪽으로 팔도 이제 뭐 들지 못할 정도로 되게 심했었는데 시술 후에는 석회도 제거됐고 네. 팔도 편하게 들 수 있어서 치료가 잘 됐던 케이스입니다. 네. 네, 이렇게 치료 사례까지 설명해 주셨는데요. 다음은 회전근개 파열도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이게 또 정도에 따라서 종류가 좀 나뉜다고 들었거든요. 네, 소개 좀 맞습니다. 그 회전근개 그냥 파열이라고 하면은 너무 이제 광범위하게 얘기를 네. 하는 거고요. 사실은 회전근개 파열은 이제 전체 파열인지 해주세요. 네. 부분 파열인지도 되게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 부분 파열 중에서도 이제 50%를 넘었냐, 50%를 안 넘었냐 이거에 따라서 치료가 정말 많이 바뀌게 됩니다. 네. 이 전층 파열에서 빨리 봉합술을 하면은 그래도 빨리 좀 회복이 되는데 네. 이걸 방치하고 참고 그냥 뭐 주사만 맞고 버티다 보면은 근육이 점점 안쪽으로 딸려가는 퇴축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전층 파열의 경우는 95% 이상의 환자에서 파열이 진행이 되므로 조기에 내시경 봉합수술을 시행해서 더 손상이 되는 것을 막는 게 되게 중요한 이게 치료법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네. 빨리 오신 분들이 그만큼 덜 고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부분 파열인 경우에는 정말 할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은데요. 부분 파열인 경우에 만약에 초기다, 통증 및 경직을 치료해서 이제 운동제를 할 수 있는 더핌스를 해볼 수 있고요. 네. 만약에 파열된 부분이 있긴 있는데 축소 봉합해가지고 파열 크기를 줄여주는 축소 봉합술을 해볼 수도 있고요. 네. 일단 파열이 만약에 부착부, 뼈에 붙어 있는 데서 조금 떨어져 있다. 오. 그러면 골수 자극술로 그래도 빨리 회복을 해볼 수 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 치료를 한 다음에는 어깨 강화 운동이랑 스트레칭을 해가지고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종류도 다양하지만 또 치료법도 굉장히 다양한 것 같아요. 먼저 이 소개해 주셨던 것 중에 골수 자극술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어떤 거죠? 골수 자극술? 네, 골수 자극술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회전근개가 그 안쪽으로 떨어진 건 할 수가 없고요. 네. 뼈에서 딱 이제 떨어지지 오. 막 시작할 때. 초기 단계. 맞습니다. 네. 예, 초기에 해볼 수 있는 되게 좋은 치료법인데요. 네. 말 그대로 이제 왼쪽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일부분은 붙어가 있고 일부분이 이제 떨어진 게 한 30% 전후로 해가지고 저렇게 떨어진 경우에 해볼 수 있어요. 그레이드 1이나 2 완전 초기 정도. 네, 네. 그래서 골수를 자극하면은 그 안에서 성장 인자랑 줄기세포들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옆에 사이드에는 힘줄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 골수 자극이 되면서 옆에가 자연스럽게 가교 역할을 하게 오, 되면서 네. 치료를 해볼 수 있는 되게 좋은 비수술 치료법이라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영상을 보시면은 말 그대로 이제 더 핌스 골수 자극술은 힘줄에 이제 뼈에서 힘줄의 부분 파열이 있을 때 해볼 수 있는데 이렇게 골수 자극을 멀티플 채널링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모내기 하듯이 일정한 간격으로 자극을 해서 이제 골수 딱 한 5mm 정도만 딱 이제 자극을 하면서 뚫게 되거든요. 너무 신기해요. 네, 그럼 이제 한 6개월 정도에 걸쳐가지고 이게 옆에 가교 역할을 하는 힘줄 정상 인대가 있기 네, 때문에 네. 연결이 되면서 치료가 회복하게 되는 좋은 치료법입니다. 역시 치료 사례 있으면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치료 사례 설명드리겠습니다.
47세 여성분이셨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 사례들이랑 다르게 가동 범위가 그렇게 많이 안 되진 않는 분이었습니다. 네. 그래도 저 정도면은 120도가 넘어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생활은 할 수 있는데 네. 이제 아픈 케이스였죠. 이제 손에 힘이 없고 가벼운 물건도 막 떨어뜨리면서 이제 들기도 힘든. 네. 네, 그러면서 이제 회전근개 파열만 있으면 다행인데 어깨 관절란까지 이제 쪼그라들기 시작하면은 이제 밤에도 아프고 점점점 이제 가동 범위도 줄어들게 맞아요, 됩니다. 맞아요.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제 주사를 맞고 운동을 하면 통증이 좀 덜한데 통증 때문에 운동을 계속하기 힘들어서 이제 되게 애매한 상태의 증상일 네. 때 이제 오셨던 분이죠. 정말. 빨간 색깔 왼쪽 이제 그림에서처럼 하얀 색깔로 살짝 벗겨진 게 확인이 되고요. 네. 이제 골수 자국, 더핌스 골수 자국술을 하게 되면은 뼈가 저렇게 하얗게 살짝 이제 시술 전이랑 후랑 다르게 뼈가 이제 하얗게 되죠. 골수 자국이 나오면서 하얗게 저렇게 네, 네, 보이고요. 이제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간에 걸쳐서 나중에 체크를 해보면은 이제 저 부분, 부착 부분이 이제 가교 역할을 하면서 연결된 거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퇴직은 다 하셨고 네. 이제 골프 치는데 아파서 이제 오셨던 분이십니다. 네. 왼쪽 어깨를 옆으로 들 때 아파서 끝까지 올리기가 힘들다고 하셨고 네. 특히 팔을 옆으로 들거나 뒤로 돌릴 때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네. 팔을 뻗어서 뭔가 힘을 주거나 물건을 잡을 때 통증이 생긴다고 하셨고 이제 의원급에서 이제 약물 치료, 물리 치료, 주사 치료 하면은 좀 괜찮다가 또 다시 아파지고 이게 반복되면서 이제 최근 들어서는 통증이 심해져서 내원하셨던 분이십니다. 이분 같은 경우도 시술 전에 MRI를 보면은 완전히 100% 끊어진 상태는 아닙니다. 일부분만 부착 부분에서 한 30% 전후로 이제 파열이 있는 거고요.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수술하기에는 너무 과한 상태고 네. 이제 비수술 치료인 더핌스 골수 자국술을 시행해서 시술 후에 보시면은 MRI에서 뼈가 이제 하얗게 보이는 분들이 골수가 이제 자극돼가지고 이제 그 줄기세포나 이런 인자들이 성장 인자들이 나온 경우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치면서 가교 역할을 하면서 이제 까맣게 연결이 되고 가동 범위도 충분하게 회복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역시나 이 회전근개 파열 중에 부분 파열 치료법이죠. 더핌스 축소 봉합술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거든요. 이거는 또 어떤 치료법이죠? 얼굴에 시술하는 이제 리프팅실을 이용해서 파열된 힘줄의 그 축소된 부분을 이제 더 축소시켜가지고 아예 붙게 해서 그다음 콜라겐으로 아예 이제 변형을 시키거든요. 저 리프팅실이 이제 녹는 실이어가지고 네. 이제 저 사이를 이제 당겨가지고 이제 놓게 되면은 크기에 따라서 뭐 2개나 3개 정도 이제 넣게 되는데요. 이제 시간이 한 6개월 정도 걸쳐가지고 점차 체내에서 흡수가 되게 됩니다. 네. 이제 실제로 이제 영상을 보시면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부착 부분의 파열은 없어야 하고요. 네. 더 안쪽에 저렇게 한 축소된 이제 부분 파열만 있어야 됩니다. 특수 제작된 봉합사를 이용해서 축소 봉합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따라서 3개를 할지 2개를 할지는 이제 환자분마다 좀 다르게 되고요. 네. 이 이제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3개 정도를 리프팅실로 당겨서 말 그대로 당겨주는 겁니다. 네. 그럼 이제 붙여주는 거죠. 축소를 더 시켜서 축소 봉합술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저게 이제 녹게 되거든요. 이제 가교 역할을 하면서 다리 역할을 하면서 녹게 되고 힘줄의 이제 회복을 도모하는 좋은 치료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더 좋은 사례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65세 남성이셨고요. 네.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제 어깨 외측부터 팔꿈치까지 아프고 손도 저린다고 하셨습니다. 네. 어깨 움직이는데 특정 각도에서 아프다고 하셨고 뒤로 이제 뒷짐지는 자세도 잘 안 됐고요. 옆으로 팔을 돌릴 때도 아프다고 하셨던 분이십니다. 이제 MRI를 보시면은 앞서 이제 사례랑은 좀 다르게 그 부착부보다 좀 더 안쪽에 빨간색 화살표 보이는 것처럼 중간에 이제 파열이 있는 경우입니다. 네. 이런 경우에 이제 더핌스 축소 봉합술을 시행을 할 수 있는 좋은 사례고요. 네. 시술 후에는 이제 저렇게 이분 같은 경우 이제 한 3개 정도의 실을 이용해서 이제 저렇게 축소 봉합술을 하게 되고요. 네. 시술 후에는 이제 저렇게 하였던 빨간색 표시된 화살표 부분이 파란색 화살표처럼 연결이 돼서 가교 역할이 된 거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시술 전에 비해서 시술 후에도 관절 가동 범위도 넓게 됩니다. 네. 63세 여성이셨고요. 네. 왼쪽 어깨가 아프시고 주로 외측으로 아프셨고 팔꿈치까지 내려가는 통증이 있었던 분이십니다.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제 밤에 나이트 페인, 잠을 못 잘 정도로 아프다고 하셨고 아이고. 보존적인 치료를 해도 차도가 없던 분이십니다. 네. 이분도 이제 마찬가지로 부착부에서 조금 더 안쪽에 빨간색으로 보이는 MRI 화살표 표시처럼 이제 부분적으로 파열이 된 게 확인이 되었고요. 수술하기에는 저런 건 정말 이제 좀 아깝거든요. 아깝죠. 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더핌스 축소 봉합술로 비수술로 오른쪽 MRI처럼 까맣게 연결된 거를 확인해 볼 수 있고 그다음 관절 가동 범위도 많이 회복돼서 좋은 치료가 됐던 사례입니다.
개인의 증상이나 정도에 따라서 치료 효과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쯤에서 이 더피엠스 치료의 특징들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이제 일상생활로 복귀가 가능하고 시간을 빼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네. 비수술 치료, 그다음에 통증 및 경직을 동시에 치료할 수 있고요. 네. 그다음 초음파랑 영상 유도 장치를 보면서 안전하고 정확하게 해볼 수 있고, 그다음에 수면 유도하에서 부분 마취를 하고 겨드랑이 마취를 하게 되거든요. 네. 말 그대로 주무시고 일어나면은 그냥 다 해결이 돼 있는 거고, 그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너무 볼 수 좋네요.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1박 2일 정도면은 치료가 끝나는 아주 좋은 치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상 보면서 다시 한번 치료 원리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정밀 검사는 다 시행이 되었고 진단도 다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회전근개가 약해진 힘줄에다가 플로테라피의 이제 증식 치료를 하게 되고, 네. 석회가 있다면 석회 분쇄 흡인술도 하게 되고요. 이제 관절낭이 쪼그라들면서 이제 좁아진 부분을 수압 팽창술을 통해서 관절낭을 넓게 만들어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 주변의 근육들이나 이런 것도 다 지금 굳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영상장치라는 이제 초음파나 이런 영상장치를 보면서 이제 근육이 경직된 부분을 미세한 플런저라는 바늘로 자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근육들이 자극을 받게 되면은 펌핑이 되면서 이제 다시 회복을 하게 되고요. 그러고 나서는 어깨가 관절 가동 범위가 안 됐던 게 쭉 펴지면서 관절 가동 범위도 이제 회복하게 되는 좋은 치료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